일단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비공개로 SEC에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공개로 바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통상 비공개로 서류를 내고 60일에서 90일 정도 SEC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공개되거든요. 이게 공개되는 순간 9,650억 달러, 8,52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가 진짜 숫자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픈 AI는 지금까지 공식 재무자료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오픈AI가 요즘 스텝이 좀 꼬였어요. 아직 광고 실험도 성공을 못했는데 엔스록 보니까 기업에서 떼돈도 버네. 그럼 우리도 기업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기업도 강화하고 B2C도 막 강화하는데 당장 성과는 안 나오고 꼬여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지금 얼굴이 조금 체면이 상한 게 오픈AI지만 오픈AI는 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픈AI의 가장 큰 숙제는 돈 내지 않는 9억 명이에요. 돈 내지 않는 9억 명이 똑같은 비용이 아니라 이것도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9억 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X가 IPO 문을 열었는데 이제는 AI 두 거인이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엔트로픽, 클로드를 만든 회사인데요. 이달 1일에 SEC에 비공개로 상장 서류를 냈습니다. AI 기업 중에는 최초고요. 바로 한 달 전인 5월에 시리즈 H 투자로 650억 달러를 유치했었는데 그 직후에 곧바로 상장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상장 목표 시점은 올해 10월, 나스닥 상장이고요. 주관사로는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가 붙었습니다. 또 다른 회사는 오픈 AI입니다. 챗 GPT 만든 회사죠. 엔트로픽보다 정확히 일주일 뒤인 6월 8일에 역시 비공개로 서류를 냈습니다. 목표는 9월에서 4분기 사이로 좀 더 넓게 잡고 있어요. 마침 올해 5월에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상대로 냈던 소송도 배심원단이 전부 기각됐는데 상장에 큰 법률적 걸림돌 하나가 사라진 셈입니다. 오픈 AI는 이번에 개인 투자자 몫을 따로 떼놓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스페이스X를 사례를 본 한국 투자자들도 이 부분을 눈여겨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회사가 거의 동시에 서류를 낸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누가 먼저 상장하느냐 레이스가 붙은 거거든요. 재밌는 건 엔트로픽 창업자인 아모데이 남매가 원래 오픈 AI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다리오 아모데이는 오픈 AI 영국 부사장까지 지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벌 구도가 더 드라마틱합니다. 전 나스닥 최고급 경영자였던 로버트 그라이펠드는 스페이스X가 문을 열었으니 오픈 AI와 엔트로픽도 분명히 올해 안에 뒤따를 것으로 내다봤고요. 야후 파이낸스도 스페이스X의 성공적인 데뷔가 두 AI 회사 상장의 좋은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둘 중에 누가 먼저, 누가 더 비싸게 상장하느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두 기업이 장외 시장에서 평가받는 몸값을 보면 엔트로픽이 9,650억 달러, 오픈AI가 8,5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원래 오픈AI가 항상 더 비싸게 평가받던 회사였는데 최근엔 엔트로픽이 역전을 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오픈AI가 한참 앞서 있었거든요. 그만큼 두 회사의 경쟁 구도가 숨가쁘게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엔트로픽 매출이 올해 1월 90억 달러에서 5월에 470억 달러로 5달 만에 5배가 뛰었거든요. 직원은 2,5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출의 80%가 기업 고객이고 포춘 100대 기업 중 70%가 클로드를 쓰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서 높게 평가받습니다. 올해 2분기에는 창사 이래 첫 흑자도 예상되는데 영업이익이 5억 6천만 달러 정도로 추산됩니다. 반대로 오픈AI는 챗 GPT 주간 이용자가 9억 명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시장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기업 가치가 2024년 말 1,570억 달러에서 지금 8,520억 달러까지 1년 반 만에 5배 넘게 뛰었는데 그만큼 적자 규모도 같이 커졌습니다. 올해 적자가 140억 달러, 현금 소진은 27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됩니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이 돈을 쓰고 있는 셈이죠. 엔비디아가 오픈AI에 최대 1천억 달러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일부에서는 이런 거래 구조 자체가 매출을 부풀리는 순환금융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픈AI는 흑자 전환 목표가 2030년인데 시장이 그때까지 기다려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엔트로픽의 매출 구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엔트로픽의 90%가 넘는 어카운트는 매달 돈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어딥니까? 대부분 기업이거나 개발자예요. 개인이 한다면 개발자,
아니면 다 기업이에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 보셨겠지만 오픈 AI는 다릅니다. 오픈 AI는 약 10억 명의 이용자가 일주일에 한 번은 접속을 한다고 얘기를 해서 즉 10억 명의 위클리 액티브 유저를 달성했다. 그것도 뭐 36개월인가요? 대단히 빠른 시간 만에 달성을 했죠. 인스타그램이 10억 명 달성한 것보다 여러분 2배 빠르게 했습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인스타그램에 돈 내고 쓰는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이 10억 명 중에서 돈을 내는 사람들은 4천만 명밖에 되지 않아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료로 해도 되죠. 여러분 유튜브 돈 안 내고 보시잖아요. 몇 분은 유튜브 프리미엄 내시죠. 그것이 챗GPT 돈 내고 쓰는 사람인 거예요. 대부분은 돈 안 내고 씁니다. 그러면 유튜브는 뭐로 돈 법니까? 광고로 돈을 벌죠. 그러면 챗GPT도 광고를 돈을 벌거나 또는 챗GPT가 요즘 제미나이도 마찬가지인데요. 커머스에서 수수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 중입니다. 미국에서 벌써 챗GPT는 광고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실험에서 성공을 한다라면 많은 분들이 이제 신뢰도 문제가 깨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걱정을 해요. 성공한다라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 수 있죠. B2C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브랜드 파워를. 예를 들면 엔트로픽의 문제점 뭐냐면 엔터프라이즈 기업이에요. B에서 매출이 대부분 나오는데 90%가 넘게 기업은 언제라도 성과가 더 좋은 게 나오면요 옮깁니다. 왜요? 기업이 쓰는 이유가 뭡니까? 생산성 향상. 어떤 것이 더 좋아서 생산성 향상에 도움만 된다면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락인 이펙트가 별로 없습니다. 잠금 효과가. 그런데 브랜드 파워는 락인이 있어요. 내가 처음에 나에게 도움을 줬던 챗GPT. 내가 힘들 때 과제할 때 조별 과제할 때 도움을 줬던 챗GPT. 그러니까 즉 어렵지만 대단히 강력한 락인 이펙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엔트로픽은 지금 당장 떼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래에 투자할 것이냐 오픈 AI 당장 돈 버는데 투자할 것이냐 엔트로픽이 결정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오픈 AI가 요즘 스텝이 좀 꼬였어요. 아직 광고 실험도 성공을 못했는데 엔트로픽이니까 기업에서 돈도 버네. 그럼 우리도 기업을 좀 더 강화하자. 그래서 기업도 강화하고 B2C도 막 강화하는데 당장 성과는 안 나오고 꼬여 있습니다. 조금은. 그래서 지금 얼굴이 조금 체면이 상한 게 오픈 AI지만 오픈 AI는 10억 명이 사용한다는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상장 스토리를 쓸 거고요. 그러면서 돈도 우리도 꽤 벌어요. 우리도 엔터프라이즈 기업 꽤 있어요. 왜냐하면 코덱스라든지 되게 좋거든요. 그렇게 벌 거고 엔트로픽은 일관되게 우리는 기업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마케팅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전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엔트로픽은 IPO의 스토리텔링과 이후의 그러니까 발전 경로가 여러 번 다른 기업입니다. 똑같은 AI 모델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AI 기업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 클로드와 챗GPT, 엔트로픽과 오픈 AI. 그 부분을 좀 보고 상장의 스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요. 일단 엔트로픽과 오픈 AI는 비공개로 SEC에 서류를 제출했는데요. 공개로 바뀌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통상 비공개로 서류를 내고 60일에서 90일 정도 SEC 검토를 거친 다음에 공개되거든요. 지금은 두 회사 다 비공개 상태라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하나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공개되는 순간 9,650억 달러, 8,520억 달러라는 기업 가치가 진짜 숫자로 검증을 받게 됩니다. 특히 오픈 AI는 지금까지 공식 재무자료가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서 충격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투자자 접근 경로도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스페이스X 때 미래에셋증권 영주 배정 사태를 겪었잖아요. 똑같은 문제가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때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스페이스X가 이미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유통 물량이 적어서 변동성이 커지고 보호 예수가 풀린 시점마다 물량이 풀리고 지수 편입을 앞두고 기존 대형주들이 흔들리는 패턴. 이게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상장 때도 똑같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두 기업은 스페이스X보다 유통 물량을 좀 더 넉넉하게 풀 가능성도 있어서 변동성의 결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 시각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공모 이후에 메타나 비자처럼 우상향한 회사도 있지만 리비안이나 우버처럼 공모가 밑으로 꺾인 회사도 많거든요. 시장 첫 주나 첫 달 가격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 기업들이 5년이나 10년 뒤에 어디에 있을지를 보는 게 맞는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들이 상장을 특히 하고 난 이후에 상장 전에 상장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니까 저희가 뭐 특별하게 아까 볼 포인트는 아까 말했던 그 기업의 매출 구조나 성격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저는 기대되는 거는 사실은 그들의 분기 어닝콜입니다. 분기 실적 발표.
정말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요즘 이제 그것이 의미 있게 가는데 미국 같은 경우 분기 실적 발표되면 그 회사의 CEO가 실적 발표 이후에 바로 진행되는 어닝콜에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 동안 투자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밝혀지는 재무제표는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하지 않을 경우는 엄청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스페이스X나 이 엔스로픽과 오픈 AI의 재무제표를 볼 수 있다는 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은 얼마나 쓰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돈을 얼마 쓸 건지, 즉 카펙스 투자. 도대체 AI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얼마를 쓸 건지, 테라팹, 즉 반도체 생산을 위해서는 또 얼마를 쓸 건지, 우리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돈은 언제쯤 ROI가 나와서 현금으로 그것이 리턴돼서 돌아오는 것인지, 그거를 여러분 확인하고 볼 수 있게 되면 주식시장의 평가는 더욱더 냉정하게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좀 더 기대치에 있다라면. 그래서 본격적인 스페이스X의 어떠한 투자에 대한 리듬은 바로 1차적인 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금 6월 달에 했으니까 6, 7, 8월 실적이 있고 나지만 그래도 분기 실적은 7, 8, 9가 또 3분기니까요. 9월이 끝나고 나서 10월 달 중순이나 하반기에 스페이스X의 분기 실적을 실적을 발표하는 이때 10월 달이 저는 매우 중요한 스페이스X의 주가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엔스로픽은 상장 시점에 따라서, 오픈 AI는 상장 시점에 따라서 분기 실적과 실적 발표가 어닝콜이 언제쯤 있을지는 저희가 지금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이뤄질지 이것이 내년 초에 이뤄질지는 모릅니다만 가장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비용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카펙스 투자. 지금 원래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즉 매출 대비 이익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하여튼 손해보지 않는 장사가 되는 손익분기점이 엔스로픽은 2027년을 목표로 한다라고 과거 애써 문서에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미 2분기, 즉 4, 5, 6월에 엔스로픽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 즉 처음으로 AI 기업이 흑자 전환한 겁니다. 그리고 흑자 전환한 상태로 상장 들어갈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보셔야 될 것은 매출의 구조도 보셔야 되지만 비용 구조와 카펙스 투자가 엔스로픽은 또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되고요. 오픈 AI는 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픈 AI의 가장 큰 숙제는 돈 내지 않는 9억 명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9억 6천 명이든 그것이 9억 5천 명이든 돈 내지 않는 9억 명이 똑같은 비용이 아니라 이것도 병목 현상이 나오면서 9억 명에 대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를 전체 비용에서 차지하는지, 이것이 학습 비용보다 큰지, 그리고 앞으로 매출 구조와 카펙스 투자는 어떻게 하는지 이걸 같이 보셔야 되고요. 엔스로픽은 하나 더 추가할 게 있습니다. 브랜드 파워가 있는 챗GPT는 쉽게 안 변해요. 모델 조금 좋은 거 더 나왔다, 제미나이에. 모델 조금 클로우 나오다 하더라도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일반 이용자가 그 모델의 큰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건 쉽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요즘 다 비슷비슷해요. 엎치락뒤치락해요, 여러분. 그런데 고객들이 잘 안 움직여요. 무료로 써서 안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미 또 못 움직이게 다양한 락인을 합니다. 특히 대화 히스토리를 거기다 다 잠가놨잖아요. 딴 데로 왜 못 갑니까? 물론 이거 대화 히스토리를 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근데 거기에 제 역사가 다 있는 거잖아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알고리즘 까거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 공개하는 것보다 챗GPT랑 대화 무슨 했는지 히스토리 공개하는 걸요 더 사적 개인 정보로 생각해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에게 공유 안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못 옮긴다는 거예요. 근데 기업은 아까 옮길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실적 발표를 통해서 엔스로픽은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이탈률이 많으냐. 이걸 수치로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 오픈 AI는 이탈률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에게 돈을 버느냐, 기업 고객은 얼마나 확대되고 있느냐, 그리고 똑같이 카펙스 투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신다면 위험성이나 투자의 어떠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